안녕하세요. 삼성 직무적성 검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ET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채용 절차도 다 아실 거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만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직무적성 검사 삼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죠.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여러 장소 또는 여러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왜 직무적성 검사를 하는가라는 거죠. 조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서류 전형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사항, 그냥 통칭 스펙이라고 하죠. 그런 스펙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떠한 이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러한 스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부분이 많죠. 그 다음에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 내재된 부분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딱 평가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순간적인 어떤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단기간에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요, 대졸 신입 사원이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풀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직무적성 검사의 원칙인데요. 최근에는 이것이 어떠한 좀 필기시험의 형태로 조금 점점점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2, 3년 동안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죠. 자, 적성검사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지적 능력이 뭐냐라는 건데, 지적 능력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얘기하자면은 결국 이제 독해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독해력이 무엇인가? 사실은 무언가를 읽는다? 이것이 독해력은 아닌 거죠.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필요로 하는 건데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 듣기에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 독해력이 얼마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읽을 줄 아는데 이해하거나 응용할 줄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 문맹이 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가르쳐 보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그 문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또 표현하는 것, 이해하거나 표현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요즘 회사들에서는 이러한 실질적 독해력 또는 실질적인 문맹을 배제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독해력 테스트라는 측면에 가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맹이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왔던 환경 내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 개개인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질문하는 방식 내지는 대화하는 방식, 이런 부분만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은 뭔가를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발현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나름의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좀 꼭 뽑겠다, 이러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직무적성 검사는 평가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볼 거는 삼성이죠, 지금. 삼성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냐면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시험, 선발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종 합격 인원이 1000명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GSET 시험을 통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죠. 면접 대상자는 이제 보통 최종 합격 인원의 2.5배에서 3배수 내외를 뽑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삼성에서 반기별로 한 4,000명 수준, 실제로 이렇게 뽑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000명 수준을 뽑겠다라고 했었을 때요.
결국은 이제 GSET을 통과하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 뭐 과거에는 뭐 한 10만 명이 봐가지고 그중에 한 10대 1의 경쟁률이 결국 GSET이었다라면은 요즘은 서류 전형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러지기 때문에 뭐 실질 경쟁률은 그거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최종 합격 대상자의 2.5배에서 3배수 정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응시자의 어떠한 성적 분포, 지적 능력 분포를 이렇게 정규 분포화했다라면은 이쪽이죠, 이쪽. 이거. 이 의미는 뭐냐면요.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남들보다. 자,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조금 옮겨가는 경향이 있겠지만은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배제하는 거죠. 이쪽을 배제하니까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평균만 하면 됩니다.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선의 지적 능력을 충족시킨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좀 착각을 하냐면요. 대략 요 정도 있을 때 많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모의고사나 이런 거 봤었을 때 평균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 라고 하니까는 괜찮겠지 라고 하는 데서 좀 착각이 발생하는데요. 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 안쪽. 이 얘기는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삼성에 지원을 해서 삼성의 신입사원이 되고 싶다라면은요, GSET 준비를 일반적인 대기업의 인적성 공부하듯이 어느 정도 내가 대략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남들도 이만큼만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삼성 시험이 선발 시험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조건 많이 공부한다, 문제집 많이 푼다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주위에서도 들어봤을 겁니다. 자, GSET 전략적 대비란 뭐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자,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사례지만 뭐 이런 학생들도 있었죠. 문제집 7건 풀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그 문제집을 어떻게 풀었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만큼 많이 풀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NCS라는 게 도입되면서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적어도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서 물어보는 그런 영역들 있잖아요. 뭐 수리, 추리, 뭐 이런 영역들은 어떤 이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형 따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유형이 바뀌어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기에 들어가는 원리가 뭔지, 수리 능력이 무엇인지, 추리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리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약간의 추가적인 생각이 필요할지는 모를지언정 거의 적용할 수 있도록 내는 것이 직무적성 검사의 출제 원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역별 출제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출제 원리를 파악한 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 문제 풀어 제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를 그냥 시간 정해놓고 요이 땅하고 풀어가지고 몇 개 맞았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영역별 출제 원리를 파악하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원리 중심으로 가는 거고, 시험 대비는 말 그대로 이 시험에 대한 컨트롤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모의고사 풀자, 요이 땅 해가지고 풀고, 너 몇 개 맞았냐? 아씨, 다음에 나 5개 더 맞았어, 좋아하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자료 해석 같은 거 여러분 10분, 2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하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라는 것은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형에 따라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험에 붙을 확률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A처럼 물어보면 이렇게 푸는데 A 프라임으로 물어보면은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풀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은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로 질문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결국 이걸 묻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유형을 학습하고자 하는 거, 심지어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정리하고 유형을 외우고자 하는 거, 이거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조금 익으면 그냥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별 학습이라는 거를 한번 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이게 뭐예요? G셋도 결국은 직무적성 검사라는 거죠. 그러면은 직무적성 검사, G셋이 됐든 아니면 HMAT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포함되는 공통적인 원리는 반드시 있다. 그럼 그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요. 하지만 시험은, 개별 기업에 대한 시험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다르죠. 문제 출제 스타일도 다르고 문제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시간도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험에 특화된 어떠한 대비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돼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무조건 많이 푼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모의고사 문제는 모의고사를 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를 여러분 모두 병행하셔야 된다. 그것이 G셋의 전략적 대비다라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미리미리 하세요. 제발 좀 미리미리. 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G셋 모의고사, 최종 실전 모의고사반을 개설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체 수강생의 절반이 그냥 왔는데요. 풀어본 적 있어? 그랬더니 지난번 시험 볼 때 좀 풀고 지난번에 떨어졌는데도 또 그러냐? 그렇게 됐네요. 누가 붙었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 미안하지만 붙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때요. 여러분 문제 푸는 점수 확인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만 봐도요. 얘는 될 각이다, 아닐 각이다 딱 나와요. 그럼 거기서 오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준비,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실전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서류 발표하고 나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됐다라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날리겠다고 마음먹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얼마나 기회가 없고 얼마나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제발 미리미리 하세요. 원서 접수하기 전에 준비 끝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직무적성 검사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공고 딱 뜨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뭔가를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요. 이미 다 써놓고 채용 공고 날쯤에 이제 전공이라든가 자기 직무 공부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는 좀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하시라. 최소한 2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공부를 하셔야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요. 2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원리를 이해해 놓고 나면은 설사 이번에 운이 좀 안 좋아서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시험 대비할 때요.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때는 진짜 서류 발표 나고 하도 됩니다.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딱 한 번 제대로 공부해 두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시간 많이 단축됩니다. 하지만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우왕좌왕하거나 또 많은 문제집을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미리 준비하되 원리를 좀 공부하자. 이런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시겠죠?